운동을 하는데도 왜 몸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아픈 걸까요? 경기도 안양에 사는 68세 김정숙 씨는 은퇴 후 뱃살을 줄이겠다며 매일 잇몸 일으키기를 수십 개씩 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허리가 뻐근해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찌릿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결국 병원에 내원했을 때는 허리 디스크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김 씨는 건강해지려고 한 운동인데 왜 더 아픈 걸까라며 당황해 하셨습니다. 그러나 무리한 동작을 멈추고 허리에 무리가 덜 가는 대체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가볍게 일어나고 계단을 오를 때 무릎과 허리에 부담이 줄며 생활이 훨씬 편안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5년 동안 환자들의 뼈와 관절을 진료해온 정형외과 전문의 김도연입니다.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것은 운동은 잘하면 최고의 보약이 되지만 잘못하면 평생을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지금 무심코 하고 있는 운동 습관을 단 한 가지 바꾸는 것만으로도 아침에 허리가 뻐근하지 않고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으며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시큰거리지 않고 가볍게 움직일 수 있고 수술 없이도 평생 두 발로 자유롭게 걸을 수 있는 노후를 누릴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병원비에 지갑이 새는 일을 막아 남은 인생을 훨씬 더 여유롭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무료지만 여러분의 건강에는 평생 값어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꼭 피해야 할 운동은 윗몸 일으키기입니다. 뱃살을 빼고 복부 근육을 키우려고 매일같이 반복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젊을 때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60세 이후에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허리를 반복적으로 구부리면서 척추뼈 사이에 디스크에 강한 압력이 가해지고 수분이 빠져 딱딱해진 디스크는 작은 충격에도 쉽게 찢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터져나온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면 극심한 허리 통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서울에 사는 67세 이영호 씨도 같은 실수를 하셨습니다. 은퇴 후 매일 밤 잇몸 일으키기를 100개 넘게 하셨는데 처음엔 개운한 것 같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허리를 제대로 펼 수 없을 정도의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검사 결과는 허리 디스크였습니다. 건강을 챙기겠다고 시작한 운동이 오히려 병원비와 고통으로 돌아온 것이죠. 다행히 이 씨는 무리한 동작을 멈추고 허리에 부담이 없는 대체 운동으로 바꾸면서 지금은 통증이 크게 줄고 다시 가볍게 생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허리를 굽히지 않고 코어 근육을 안전하게 강화할 수 있는 방법, 바로 데드버그 운동입니다. 바닥에 누워 무릎을 90도로 들어 올리고 양팔은 하늘을 향해 뻗은 상태에서 팔과 다리를 교차로 천천히 내렸다 올립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허리가 바닥에서 뜨지 않도록 배에 힘을 주는 것입니다. 하루 10회씩 3세트만 해보셔도 허리에 무리를 주지 않고 복부 깊은 근육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꾸준히 따라 하신 분들은 허리가 아프지 않은데도 뱃살이 줄고 몸의 균형이 잡힌다는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운동은 많이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내 몸에 맞게 안전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혹시 지금도 뱃살을 빼겠다며 윗몸 일으키기를 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을 계기로 반드시 멈추시길 권합니다. 건강을 지키는 길은 무리가 아니라 올바른 방법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습관은 목 돌리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뒷목이 뻣뻣하고 어깨가 자주 뭉치다 보니 습관처럼 고개를 크게 돌려 시원함을 느끼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동작은 목뼈 사이에 디스크에 과도한 압력을 주고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를 좁혀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목뼈의 간격이 좁아지고 유연성이 떨어져 단순한 시원함이 오히려 평생의 통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전에 사는 72세 최순자 씨는 매일 아침 뜨개질을 하다가 목이 뻣뻣해질 때마다 습관적으로 고개를 돌리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개운한 기분이 있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팔과 손끝까지 전기가 흐르는 듯한 통증이 나타났습니다. 이후 젓가락질조차 힘들어져 병원을 찾으셨고 검사 결과는 경추 디스크 손상이었습니다. 단순히 목을 풀어보려던 습관이 오히려 평생의 불편을 만든 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목은 크게 돌리지 말고 앞, 뒤, 좌우로만 부드럽게 늘려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의자에 바르게 앉아 오른손으로 머리 왼쪽을 잡고 오른쪽으로 살짝 당겨 15초간 유지합니다. 반대쪽도 반복하면 목 옆 근육이 시원하게 늘어납니다. 또 양손을 깍지 껴 뒤통수에 대고 고개를 앞으로 숙여주거나 엄지를 턱 밑에 대고 고개를 살짝 젖히는 동작도 안전합니다. 중요한 점은 반동을 주지 않고 통증 없는 범위에서 천천히 늘리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해도 목 주변 근육이 부드럽게 풀리고 뻣뻣한 느낌이 완화됩니다. 꾸준히 하면 거북목 교정에도 도움이 되고 신경 손상 위험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단 몇 분만 투자해도 평생 목을 건강하게 쓸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혹시 지금도 무심코 목을 돌리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는 당장 멈추시길 권합니다. 잠깐의 시원함보다 중요한 것은 평생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건강한 목입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운동은 헬스장에서 흔히 하는 레그 프레스입니다. 앉은 자세에서 발판을 밀어내니 무릎에 부담이 적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연골에 큰 압력이 걸립니다. 특히 무릎을 과도하게 구부리거나 무거운 무게를 밀어낼 때 연골이 빠르게 닳아버릴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약해진 무릎일수록 손상 위험은 더 커집니다. 인천에 사는 71세 김용호 씨도 같은 이유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무릎을 보호하려는 마음에 헬스장에서 레그 프레스를 꾸준히 했는데 몇 달 뒤 계단을 내려가다 무릎이 툭 꺾이며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연골 파열이었고 김 씨는 좋다길래 했는데 무릎을 망가뜨린 거였다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레그 프레스처럼 무거운 무게를 버티는 대신 일상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체어 스쿼트를 권합니다. 의자 끝에 앉았다가 천천히 일어나고 다시 앉는 동작이지만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동시에 강화해 무릎을 안정적으로 지탱해 줍니다. 중요한 것은 무릎이 발끝 앞으로 나오지 않도록 하고 엉덩이를 뒤로 빼며 천천히 움직이는 것입니다. 체어 스쿼트는 무릎에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도 하체 근육을 키울 수 있는 최고의 대체 운동입니다. 꾸준히 하신 분들은 계단을 오를 때 힘이 덜 들고 무릎 통증이 줄었다는 변화를 경험합니다. 결국 건강은 무거운 무게가 아니라 안전한 자세와 꾸준함에서 온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지금도 레그 프레스를 당연히 좋은 운동이라 여기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는 멈추시고 더 안전한 방법으로 바꿔보시길 권합니다. 무릎을 지키는 것이 곧 앞으로의 삶을 지키는 길입니다. 네 번째로 주의해야 할 운동은 거꾸리 운동입니다. 허리가 불편할 때 거꾸리에 매달리면 척추가 펴지고 시원해진다며 집에 기구를 들여놓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운동은 잠깐의 개운함은 줄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파주에 사는 69세 한상진 씨는 아들이 선물해 준 거꾸리 기구를 매일 사용했습니다. 처음엔 허리가 펴지는 듯해 좋았지만 어느 날 머리가 터질 듯 아프고 눈이 뿌옇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검사 결과 안압이 급격히 올라 시신경 손상 직전 상태였고 조금만 늦었어도 시력을 잃을 뻔했습니다. 좋다고 믿었던 운동이 이렇게 위험할 줄은 몰랐다는 그의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 몸이 거꾸로 매달리면 혈액이 머리 쪽으로 몰리면서 뇌압과 안압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합니다. 60대 이후 혈관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뇌출혈이나 시신경 손상의 위험이 커지고 고혈압, 내장 같은 질환이 있는 분들에겐 더 치명적입니다. 또 근력이 약한 상태에서 오래 매달리면 척추와 인대가 손상될 수 있고 원래 자세로 돌아올 때 충격이 가해집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허리를 안전하게 이완시키려면 누워서 만세 자세를 권합니다. 바닥에 누워 무릎을 세우고 양팔을 머리 위로 길게 뻗어 깊게 호흡하면 척추가 부드럽게 늘어나 압박이 완화됩니다. 또 네 발로 기어가는 자세에서 등을 둥글게 말았다가 다시 펴주는 고양이 마이너스 낙타 자세도 효과적입니다. 짧게 해도 허리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시원한 이완감을 주고 꾸준히 하면 척추 유연성까지 회복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도 집 한구석에 거꾸리 기구가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는 사용을 멈추시길 권합니다. 순간의 시원함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도 두 발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안전한 허리입니다. 다섯 번째로 피해야 할 운동은 아령을 들고 옆구리 운동입니다. 나이가 들면 옆구리살, 이른바 러브핸들이 신경 쓰이죠. 그래서 아령이나 덤벨을 들고 몸을 좌우로 기울이며 옆구리를 자극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운동은 효과는 거의 없고 척추에는 큰 부담을 줍니다. 대전에 사는 67세 정숙자 씨도 같은 방법으로 1년 넘게 운동을 하셨습니다. 옆구리 살이 빠지는 듯 했지만 어느 날부터 골반에서 다리까지 찌릿한 통증이 이어졌고 결국 걷기도 힘들어졌습니다. 검사 결과는 척추관 협착증이었습니다. 정 씨는 살 좀 빼보려다 평생 허리병을 얻을 줄은 몰랐다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문제는 몸을 한쪽으로 기울이는 동안 척추 디스크와 후관절에 비정상적인 압력이 걸린다는 점입니다. 노화로 이미 약해진 척추가 반복 압박을 받으면 관절염이 악화되고 신경 통로가 좁아져 통증이 심해집니다. 게다가 옆구리살은 이런 운동으로 빠지지 않기 때문에 효과보다 위험이 훨씬 큽니다. 대안은 사이드 플랭크입니다. 바닥에 옆으로 누워 아래쪽 팔꿈치로 몸을 지탱하고 엉덩이를 들어 일직선을 만드는 동작으로 척추를 구부리지 않고도 옆구리와 코어 근육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15초 정도만 유지해도 충분하고 점차 시간을 늘리면 됩니다. 이 운동은 척추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옆구리와 복부 근육을 단단히 잡아줍니다. 체지방 감량에도 도움이 되어 옆구리 라인이 매끈해지고 무엇보다 허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도 아령을 들고 옆구리를 기울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는 멈추시길 권합니다. 건강을 지키는 길은 무리한 동작이 아니라 안전한 방법으로 바꾸는 데서 시작됩니다. 여섯 번째로 피해야 할 운동은 계단 뛰어오르기와 내려오기입니다. 짧은 시간에 심폐지구력과 하체 근력을 기른다며 계단을 뛰는 분들이 있지만 60세 이후에는 가장 위험한 습관 중 하나입니다. 계단을 오를 때 무릎에는 체중의 3배, 내려올 때는 5배 이상의 하중이 실리는데 여기에 뛰는 동작이 더해지면 충격은 배가 됩니다. 얇아진 연골은 이 힘을 버티지 못하고 쉽게 손상됩니다. 서울 영등포구의 65세 이강현 씨도 출근길마다 아파트 15층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처음엔 체력이 늘어난 것 같았지만 곧 무릎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고 시큰거림이 심해졌습니다. 결국 어느 날 계단을 내려오다 무릎이 꺾이며 쓰러졌고 검사 결과는 퇴행성 관절염과 연골 연화증이었습니다. 그는 건강해지려고 시작했는데 평생 절뚝거릴 뻔했다며 후회했습니다. 그렇다면 계단 운동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뛰지 말고 천천히 오르는 것이 핵심입니다. 난간을 잡고 허리를 곧게 편 상태에서 발 전체를 계단에 붙이며 한 칸씩 오르세요. 내려올 때는 충격이 더 크므로 가급적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고 불가피하다면 무릎을 살짝 굽혀 충격을 흡수하며 천천히 움직이셔야 합니다. 대안으로는 평지에서의 빠른 걷기를 권합니다. 보폭을 넓히고 속도를 올리면 무릎 부담은 줄이고 심폐 기능은 강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계단 뛰기를 멈추고 걷기로 바꾼 분들은 무릎 통증이 줄고 체력이 안정적으로 향상됐다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지금도 운동은 강해야 효과가 있다는 생각에 계단을 뛰어 오르내리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는 멈추시길 권합니다. 연골은 한번 다르면 다시 회복되지 않습니다. 계단은 빠르게가 아니라 천천히 오르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일곱 번째로 피해야 할 운동은
마라톤과 장거리 달리기입니다. 은퇴 후 새로운 목표로 마라톤 완주에 도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 장거리 달리기는 건강을 챙기는 도전이 아니라 심장과 관절을 크게 위협하는 무리일 수 있습니다. 달리는 동안 심장은 평소보다 몇 배 더 많은 혈액을 펌프질해야 하고 발이 지면에 닿을 때마다 체중의 3배에 달하는 충격이 무릎과 고관절에 누적됩니다. 부산에 사는 66세 박종수 씨는 건강을 되찾겠다며 매일 새벽 해변을 달렸습니다. 처음엔 성취감이 컸고 주변에서도 대단하다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회를 앞두고 달리던 중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고 병원에서 급성 심근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박 씨는 건강해지려던 운동이 오히려 목숨을 앗아갈 뻔했다며 깊이 후회했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달리기 대신 빠른 걷기와 인터벌 걷기를 권합니다. 옆 사람과 대화는 힘들지만 노래를 흥얼거릴 수 있을 정도의 속도로 30분간 걷는 빠른 걷기는 심폐 기능을 무리 없이 강화합니다. 여기에 3분은 천천히, 1분은 조금 빠르게 걷는 인터벌 방식을 더하면 지방 연소 효과까지 높아집니다. 충격이 적어 관절 손상 위험도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마라톤을 접고 걷기로 바꾼 분들은 무릎과 허리 통증이 줄고 숨이 차지 않아 일상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말합니다. 운동의 목적은 기록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래도록 내 두 발로 자유롭게 걷는 것입니다. 무리한 도전 대신 안전한 걷기를 선택하는 것이 노후 건강을 지키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7가지 금지 운동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뱃살을 빼겠다며 반복하는 윗몸 일으키기. 둘째, 뻣뻣한 목을 푼다며 무심코 하는 목 돌리기. 셋째, 헬스장에서 무거운 무게를 밀어내는 레그 프레스. 넷째, 허리에 좋다고 믿고 매달리는 거꾸리 운동. 다섯째, 옆구리 살을 빼겠다며 아령을 들고 몸을 기울이는 옆구리 운동. 여섯째, 운동 효과를 높인다며 하는 계단 뛰어오르기와 내려오기. 일곱째, 도전 정신으로 시작하는 마라톤과 장거리 달리기. 이 모든 운동들은 60세 이후에는 독이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잘못된 습관들입니다. 부산에 사는 70세 윤명희 씨도 비슷한 실수를 하셨습니다. 퇴직 후 건강을 되찾겠다며 아파트 계단을 매일 뛰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몇 달 지나지 않아 무릎에 극심한 통증이 찾아왔고 결국 퇴행성 관절염 판정을 받았습니다. 윤 씨는 운동이 이렇게 독이 될 줄 몰랐다며 후회했지만 이후 방법을 바꾸자 상황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무릎에 무리가 없는 체어 스쿼트와 평지 걷기를 꾸준히 하면서 통증은 줄고 예전보다 생활이 훨씬 편안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운동은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동작을 선택하느냐입니다. 몸이 이미 약해진 상태에서 무리한 동작을 고집하면 결국 수술대 위에서 후회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이라도 올바른 방법으로 바꾸면 병원비를 줄이고 고통 없이 더 오래 걸을 수 있는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기억해야 할 점은 단순합니다. 운동은 세게, 많이가 아니라 안전하게, 꾸준히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습관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바꿀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혹시 지금도 잘못된 운동을 계속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을 계기로 반드시 멈추시길 권합니다. 내 몸을 망가뜨리는 운동을 끊고 지혜롭게 바꾼다면 건강한 노후는 분명히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60세 이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금지 운동 7가지와 그 대안을 살펴봤습니다. 겉으로는 건강에 좋아 보이는 습관이라도 나이 든 몸에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방법을 조금만 바꾸면 아침에 허리가 뻐근하지 않고 상쾌하게 일어나며 계단을 무리 없이 오르내리고 병원비에 지갑이 새는 일 없이 평생 두 발로 자유롭게 걸을 수 있는 노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35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면서 운동은 강도가 아니라 방법에서 승부가 갈린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똑같이 땀을 흘려도 어떤 이는 병원으로 향하고 또 어떤 이는 건강한 노후를 누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습관을 고집했다면 오늘부터는 반드시 바꾸셔야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될지라도 지금이 가장 빠른 순간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며 가족이나 친구가 떠오르셨나요? 그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십시오. 이건 몸에 해롭다라고 말해주고 대신 더 안전한 대체 운동을 함께 시작한다면 여러분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의 건강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작은 나눔이 가족의 삶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앞으로도 좋은 정보를 전해드리는 힘이 되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쉬운 투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작은 습관 하나가 평생을 바꿉니다. 오늘부터 지혜롭게 그리고 안전하게 운동하시길 바랍니다.